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좀 나타났거든요. 미국 증시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뭐 많지는 않지만 6일 만에 일단 반등을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약간은 뒤처지는 그런 하루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0.8% 올랐고요. S&P 500은 한 0.2%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07% 하락했고요. 오늘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 중에 아마 굳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유가가 오늘 70달러를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 정도가 오늘 관심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1개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 주식이 반등이 좀 도드라졌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에너지, 금융, 산업재 이런 거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경기 민감 섹터라고 우리가 흔히들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더불어서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이제 닷새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가 제 생각에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겠고, 그래도 굳이 따지자 그러면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약간은 이제 좀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어제는 14일, 7일을 계속 보여드렸지만 정확한 수치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7일 평균이 13만 6천 명이 나왔는데요. 8월 평균이 15만 7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팩트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이 느끼지는 못하는 좀 부족하죠. 2주 전 대비 정확하게 보면 2주 전만 보면 확진자 수가 7% 줄어들었고요. 입원 환자는 2%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소년 상대는 또 입원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청소년이나 지금 오늘 파이자가 다음 달이죠. 빠르면 다음 달 말에 7세부터 12세 우리 말로 보면 어린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들한테도 이제 백신에 좀 허가 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일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입원한까지 가서 가는 확률보다 예를 들어 심근염 이런 얘기 뭐 하면서 약간 부작용이 일들 확률이 좀 크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보도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 여하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입원 환자 수는 또 청소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 호재였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부담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재건 확대 법안 여러 가지 법안이 맞물려 있어서 하원에서 아직 그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원이나 상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법인세 올리는 것을 확정 짓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도 확정 짓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 세율을 각각 26.5랑 39.6%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일부 민주당 의원, 상원 의원에서부터 몇 명이 나오고 발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바이백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 자사주 사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얘기 나는 것은 그 일부 제안 나온 것은 자사주 사는 거에 대해서 2% 정도 세금 때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지만 하여튼 세금 먼저 나오면 벌써 덜커덩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 그래도 그 법인세 인상 이슈만 있어도 사실 시장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나오면 일단 악재. 세금 내서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법인 세금 더 많이 내주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있죠, 뭐 JB 나이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세금 올라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뭐 할 수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다만 자사주 얘기 조금만 말씀드리면 2%를 부과하자 뭐 몇 퍼센트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팅 같은 이미 레포트도 벌써 냈습니다. 그래서 2%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기업에 대한 이익을 줄이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세금 더 내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부담될 수 있으나 2% 정도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이 분명히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오늘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떨어지면 이것들이 또 크게 부각되죠.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몇 가지만 보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마라손 오일이라든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것들이 6, 7%까지 올라간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그래도 또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던 빅테크 관련주들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주가 올라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판결 하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했던
아시겠지만 인앱 결제에 대한 이슈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0.4% 정도 일단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이제 온통 관심은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내일 새벽에 열릴 서로 애플 신제품 발표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보면 9월 달에는 큰 그 주가가 의외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10월 달에 좀 올라갔고 11월 올라갔고 8월에 올랐고 그래서 9월과 12월은 최근 20년 동안 보면 마이너스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떨어졌다기보다는 큰 재미가 없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된 소위 서플라이어죠. 그러니까 그런 공급하는 업체들이 네네. 뭐냐. 그래서 퀄컴에 요번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슈가 네네, 됐던 있었죠. 위성통신에 네. 대한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면서 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얘기 많이 나오지만 늘 말씀드리는 애플에 관심 있으면 애플을 사셔야니 맞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운은 0.4%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은 약간 또 쉬는 모습. 최근에 일주일만 보면 좀 소강 상태입니다. 알파벳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1% 올라갔습니다. 알파벳은 아시다시피 인앱 결제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알파벳은 덜 떨어지고 오늘 빨리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페이스북이 0.6% 떨어졌고요. 그 밖에 넷플릭스도 오늘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외에도 사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들의 어떤 좀 나쁜 소식들도 있었고요. 좀 네네. 좋은 소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타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오늘 BTIG라는 곳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이건 이제 공급망 이슈죠. 공급망 이슈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건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셨겠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직접 그 최고위층에서 우리나라나 그 삼성전자부터 백신을 구해달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는 177이었는데 목표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오늘도 나이키가 좀 제법 많이 떨어졌고요.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등한 것이 룰루레몬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 최소 14군데의 IB들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최고는 두 군데가 있는데 알고스는 416에서 500달러로 올려놨고요. 코에는 이제 최고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76에서 52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448달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시 좋아하시는 많으실 텐데 오늘 또 많이 좀 내렸습니다. 4% 가까이 내렸는데요. 상업용 리서치 미션을 뭐 계약해서 이제 빠르면 9월이나 10월에 이제 발사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것이 지금 연기된 겁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앞선 코드에 나왔지만 골드만삭스에서요. 그 애널리스트가 새롭게 이제 이 골드만삭스에 새로 오면서 네. 17개의 소위 인터넷 빅테크 주식에 대한 커버리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건데요. 에어비앤비와 트위터는 아예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그래서 3% 가까이 떨어지고요. 트위터도 3% 조금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에어비앤비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건 자기네도 틀림없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지만 문제는 자기가 봤을 땐 주가가 온전히 좀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땐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132달러니까 지금도 아래에 있는 가격이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가격 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그냥 리스트만 불러드리면 네네. 매수견을 골드만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17개 종목을 새롭게 리스팅한 건데요. 매수견은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스냅, 그리고 우버, 리프트, 익스피디어를 매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중립 의견은 핀터레스트, 추이, 넷플릭스, 팔라튼, 스포티파이, 부킹홀딩스, 도우됐습니다. 이거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지만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음악 듣는 건데 참고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앱 결제가 되면 이제 그나마 좀 오히려 좀 호재로 인식되는 그렇죠. 그런 네네. 기업 중 하나 분류되는 것이 참고로 스포티파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주식 시장이 특히 이제 뭐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시장 다시 반등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과연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도 좀 다양한 시각을 제가 네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인 반신이라고 불리는 월가 최고의 반인 반신이요. 이분은 워낙 그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붙은 말인데요. 진짜 우리나라 말도 반인 반신이란 말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쓰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우리나라도 뭐 뽑지 않습니까? 네네.
최고의 투자 전략가로 이제 랭킹되는 사람이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밑에 타이틀을 다는 거가 반인 반실 아니면 시장을 움직이는 사나이 뭐 이런 네. 쓰는 말입니다. 긍정적 시장관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호,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리스크 상품에 대해서 선호를 갖고 있는 것 전략을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회복이라든가 깜짝 실적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확진사가 약간 진정된다 이런 네네. 느낌이죠. 이런 것들이 확산세가 둔화된다는 거면서 결국 팬데믹의 회복세는 지속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시장관에 보면 또 이분도 이제 아쉬워하죠. 빼놓으면요. 펀드 스트레스 탐내입니다. 경제 활동 재개에 어울릴 만한 주식을 지금 사야 될 지금의 적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엔 네. 똑같습니다. 에픽센터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에픽센터란 게 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년에 소위 팬데믹 들어서 아주 최대 피해를 봤던 것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쪽은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핵심은 이분이 얘기하는 핵심은 에너지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너지 주식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토픽을 에너지 주식 얘기하고 있고 빅5, 그러니까 빵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지금 9월이 올해의 최고치는 9월에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9월에 나오고 오히려 연말 가면 연말의 목표치는 4,600. 올해 이번 달의 목표치는 4,650이고 연말은 4,600이기 때문에 9월을 오히려 좀 최고로 보고 네네.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을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냉정히 보면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죠. 단기적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시장도 재미없는 데다가 9월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짐 크레이머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9월 증시의 변동성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대감만으로 주식시장을 성급하게 덤비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새롭게 하는 사람들 주식 갑자기 확 늘리거나 이러면 낭패 볼 수 있다. 레버리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그걸 제가 풀어서 우리 식에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특히 네네. 이제 핫했던 것들 딱 네이버나 카카오 아닙니까? 네. 이제 떨어지니까 또 실망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틈에 미국은 괜찮네? 미국 또 좋아 뭐 이러니까 갑자기 다 팔고 미국 훅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늘 균형감을 가지라는 얘기를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짐 크레이머 얘기 거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도이치뱅크의 설문조사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이치뱅크가 이제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게 마켓 전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투자 전략 이런 건 사람들이겠죠. 네네. 정확히 보면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실 것 같습니다. 68% 그러니까 550명의 68%는 연말까지 최소 5% 이상 조정을 할 것이라 조정을 보일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에서 10 제일 왼쪽 반대요. 네네. 5에서 10%가 하락을 58%가 얘기하고 있고요. 무슨 소리냐? 그거 좀 더 있을 거다. 더 네네. 조정할 거다. 10% 이상 조정이 10%는 얘기하고 있고요. 무슨 소리냐? 올해 연말까지 없을 거다 하는 얘기가 31%가 이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이치뱅크는 좀 시장을 약간 사람들의 심리는 약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네. 오늘까지 보면 215일 동안 계속 5% 조정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하는 거를 시장 심리를 설명드릴 뿐이겠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3개월 후 주가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를 이건 또 매달 조사를 합니다. 도이치뱅크가. 네네. 그래 보면 14% 설만한 사람이 14%만이 앞으로 3개월이니까 연말이잖아요. 네네. 연말 주가가 지금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4%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비슷하거나 재미없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년 내 최근 12개월 보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럼 이렇게 된 가장 큰 우려는 뭐냐 네. 얘기했더니 여기 보면 코로나19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그럼 물론 지정학 요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등이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 그림에서 코로나19 인플레이션인 것이 가장 최근 들어서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으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 정도가 가장 정답이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또 일부 들어올 만한 돈도 다 들어왔다. 네.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은 시장을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으나 너무 흥분돼 갖고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거나 떨어진 것까지 더 물 타거나 무리해서 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 지금이 피크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하방으로 쓴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거 거예요. 절대 모르겠어요. 그거 네. 제 생각일 뿐이고 네.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늘 뭐라 그럴까요? 균형을 좀 잡으시고 좀 시장 앞에서는 겸손하게 네, 네. 좀 대응하시면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수급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분명히 있는데요. 글로벌 주시장의 자금 유입이 올해 들어서 1조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어찌되었건 글로벌 주식이나 ETF로 전 세계 주시장 1조 달러 이상이 들어왔는데 사상 최대로 많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은 더 있죠. 엄청나게 더 넘쳐나게 많이 있지만 네네. 많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인정하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요. 개인들이 직접 주식에 대한 직접이라든가 ETF로의 자금 유입을 월별로 봤을 때 보면 네. 7월, 8월이 가장 고점이었고요. 6, 7월이었고 지난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도 개인들도 많이 주식을 산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주에 보더라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맞아요. 작년과 올해는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계좌가 늘어났고 해외 주식 기자도 엄청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여전히 국내 주식보다 작지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개인 투자가들의 자산 내 주식 투자 비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도 매번 조사를 하는데요. 개인들의 이제 고객 관리하는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자기네들이 그 권유도 하고 이런 것들 계약 맺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관리 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여태까지 가장 높았을 때가 2014년, 15년에 62% 정도 간 적이 있어. 네네. 2007년, 8년에 리만 사태 때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40%, 정확히는 39%까지 떨어졌습니다. 네네. 리만 사태 직후에.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 65.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 만큼 다 샀다라고 이런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하면 다치는 겁니다. 항상 네네. 주식은.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나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많은 분들이 여윳돈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2달 후에 쓸 돈. 이런 건 여윳돈이 아니거든요. 6개월 후에 무슨 제가 장가 가는데 뭐 들어가요. 결혼할 네네. 때. 뭐 누구를 이거는 여윳돈이 아니다. 지금 주식은 여윳돈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야 될 시기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너무 무리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